문제 2번 상법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찾는 거고요.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합자회사는 그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를 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한명회사랑 합자회사는 가등기 신청이 안 되고요. 2번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에 주된 영업소에서 소재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된다. 여기 3주 부분이 틀렸죠. 3주 부분 틀렸고 한명회사는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등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지점 소재지 이게 없어졌죠. 네, 여기가 틀렸습니다. 법인 등기부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된다. 네. 등기에 그 적법성 추정되죠. 등기 부동산 등기도 마찬가지고. 네. 회계사분들은 이제 그 부동산 등기는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등기도 상업 등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그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법성이 추정되죠. 그래서 절대 권한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리인이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의 그 존재에 대해서도 적법성이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권한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대해서도 다 적법성이 추정되죠. 그래서 이거는 판례 내용이었고요. 이게 맞는 거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고 그 다음에 5번도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아니고 2년이죠. 5번도 틀렸고 1번, 2번, 3번, 5번은 다 조문 문제고 정답인 지문 이 4번은 이건 판례만 알면은 맞출 수 있는 거여서 이게 좀 뭐 조문을 다 일일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좀 까다로울 수 있긴 한데 답을 찾기는 쉬워가지고 이게 유일하게 판례 내용이고 판결 유지만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등기에는 적법성 추정이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머지가 조금 긴가민가 했어도 답은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상호의 가등기 유한책임회사 나중에 생긴 거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두 개를 약간 짬뽕한 스타일의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설립하고자 할 때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이렇게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합자회사를 넣어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든 거고요. 얘가 틀린 거였고 그 다음에 2번 합자조합 여러 개의 조문을 내용을 하나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설립 후 2주 내에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등기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 86조의 3 이렇게 해서 조문 여러 개에 걸쳐서 지금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자체가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호부터 5호까지 1호부터 5호까지 여기 밑에도 계속 호수가 있는데 이것만 잘라서 가져온 거예요. 5호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등기를 해라. 그 다음에 이런 게 변경이 되면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최초 등기도 2주 내 변경 등기도 2주 내 다 2주입니다. 2주. 근데 여기를 지금 3주라고 고쳐서 틀린 거고 이 3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그냥 이렇게 뭐 랜덤하게 3을 뽑아서 낸 게 아니고 이게 3주 내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법에. 그래서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3주를 주어집니다. 뭐 외국이어서 멀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 외국 회사의 경우에는 3주 이렇게 그 등기할 시간을 3주를 그러니까 한 주를 더 추가해 주는 거죠. 2주에다가. 그렇게 해서 3주는 이건 외국 회사의 경우라는 거. 거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숫자 바꿔내기는 뭐 치사해도 어쩔 수 없죠. 정확하게 다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 3번 한명회사는 대리권에 본지점 이게 지점 등기가 없어졌죠. 그래서 2024년도 9월 20일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관하여 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 그래서 지점이 이제 빠졌죠. 지점 등기가. 그래서 그 개정사항 알고 있는지 개정 반영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개정 이후 보면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지점 등기부가 폐지되고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렇게 해서 개정된 내용을 최신 개정 내용을 문제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점이 빠져야 되고요. 그다음 4번은 이거는 83년도 뭐 옛날 판례입니다. 판시상 법인 등기부에 등재가 되면 일단 이 등기의 적법성이 추정된다. 이렇게 해서 인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임된 적법한 이사 감사로 추정된다 라는 내용. 그 다음 5번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거 숫자만 간단하게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을 했네요. 여기서 이걸 굵은 글씨를 처리해 둔 거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왔을 때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가 빠졌네라고 틀린 지문인 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자주 눈에 익히고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더 좋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가 빠져도 틀린 지문, 그 다음에 이를 폐지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과 간주 항상 바꿔서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추정한다라고 냈을 때 거의 본능적으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 틀린 지문 같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나머지는 다 조문 문제였고 4번은 판례로 해서 됐습니다.